경상북도가 도청 신도시에 과학자 마을을 조성합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은퇴 과학자들이 연구 활동과 후학 양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지난 9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안동대와 경북도립대학이 통합한 경국대학교가 국공립대학 통합 모델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교육부와 경북도, 경국대는 통합 이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 동구 평생학습교육센터가 10일 문을 열었습니다. 4차 산업 관련 교육이 가능한 강의실과 다목적실 등 학습 공간을 갖추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K과학자 마을이 조성되는데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과학자들이 도청 신도시에 모여 연구도 하고 창업도 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청 신도시 특화 주거용지에 K과학자 마을이 들어섭니다. K과학자 마을은 경상북도가 조성하는 명품 주거단지입니다. 은퇴한 인문, 자연, 기술 과학자를 45세대 규모로 선발해 연구활동과 후학 양성, 창업 등을 하나의 단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연륜 있는 과학자들로부터 기초부터 응용 분야까지 지식을 전수받고 관광, 생활인구 유입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지역에서는 일석이조라고 보는 겁니다. 경상북도가 잘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전자라든지 그리고 배터리라든지 대마, 바이오 이런 분야의 특화를 가지고 그런 과학자들 모셔서 경북의 발전과 동시에 대한민국 세계 발전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 과학자들도 관심이 큽니다.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고요한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감이 있고 이는 창의적 활동과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을 하는 사람이 수학자만 모이는 곳보다는 화가, 음악가, 또 시인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할 때 정말 그 세상에 없는 아이디어가 튕겨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경상북도는 내년 6월을 목표로 K과학자 마을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K과학자 마을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갈 45명의 과학자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지난 9일 폐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 이틀간 열린 회의를 통해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추진할 올해 핵심 성과로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이번 제1차 고위관리회의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하영 기자, 올해 에이펙 공식 일정에 포문을 열었던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지난달 24일 개막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제1차 고위관리회의 솜1이 이달 9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솜1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한 첫 번째 공식 고위관리회의로 21개 회원국 대표단 2,000여 명이 참석해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이틀간 열린 고위관리회의와 함께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예산운영위원회, 경제위원회 등 4대 위원회를 비롯한 각 분야별 산하회의 등 모두 24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같은 기간 에이펙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에이펙 회원들이 함께 추진할 핵심 성과로서 AI 협력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I 분야에서는 AI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포용적,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향성을,
인구 분야에서는 인구 문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사업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네, 이번 고위관리회의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예정지인 경주를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였는데요. 회원국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많은 참석자들이 경주의 회의 환경과 준비 상황, 매끄러운 행사 진행, 대표단을 위한 편의 제공 등이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주가 간직한 특유의 역사적 분위기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회의장 밖 야외 전시관에는 투명 에어돔을 설치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테마로 한 전통놀이를 진행하며 대표단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경주의 대표 명소인 황리단길 감성스토어, 또 K뷰티존, 청년기업 제품 전시 등도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참석자들이 회의가 열리는 보문단지 외에도 시내권 숙박과 음식점을 이용하고 또 황리단길, 동궁과 월지, 첨성대 등 동부사적지 일대 탐방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지역 경제에도 크게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하반기 에이펙 정상회의 전까지 앞으로 고위급 회의 일정이 더 남아있죠. 네, 올해 에이펙에서는 5월 제주 제2차 고위관리회의와 7월에서 8월 인천 제3차 고위관리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그 사이에 개최될 해양, 인적자원, 교육, 통상 등 11개의 각 분야별 장관회의와 2개의 고위급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이번 솜1을 준비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이하영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국립경북대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공립대학 통합 모델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10일 열린 출범식에는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역 인사,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경북대학교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축하했습니다. 또 교육부 장관과 경북도지사, 경북대 총장이 통합 이후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통합 이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북대는 대학 운영체제를 새롭게 정비해 기존 안동대 캠퍼스는 인문혁신과 바이오 백신 산업을 특화하고 예천 경북도립대 캠퍼스는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수요 인재대학으로 운영합니다. 대구 동구 평생학습교육센터가 10일 유람동 안심청아람 더형 아파트 상가동 2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정의관 대구 동구 부구청장과 정인숙 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평생학습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안심 뉴타운에 약 315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평생학습교육센터는 4차 산업 관련 교육이 가능한 강의실과 다목적실 등 학습 공간 4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직업 능력과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 분야 16개 강좌에서 오는 8월까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동구가 2005년부터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에게 많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었는데요. 평생학습 교육센터에서 우리 주민들이 작은 행복들을 여러 번 많이 경험하시면서 삶이 더욱 행복해지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산과 경주, 안동 등 각 지역 향교가 춘계 석전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석전대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첫 번째 정해날에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에서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전통 유교 의식으로 지난 1986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됐습니다. 하양향교에서 열린 석전대제에는 조현일 경산시작이 초헌간을 맡아 엄숙한 예를 갖춰 제사를 올리고 그 뜻을 기렸습니다. 경상북도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제도를 시행합니다.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임신 중인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월 8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상북도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등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휴가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공직 내부부터 저출생 극복과 일일 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경상북도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상호 간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암참은 800여 개의 회원사를 가진 주한 최대 상공회의소로서 경상북도는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암참 회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넓히고 미국 기업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암참이 주관하는 다양한 경제 협력 행사와 세미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을 불법 구속하고 기소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지르고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느냐라며 법조 대선배로서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 꿈, 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에서는 구속 취소가 홍 시장에게 악재가 될까 두렵다는 글에 대해 악재 여부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 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가 전통 주력 산업인 섬유 패션 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3억 원을 들여 대구 섬유 패션 산업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2035년까지 첨단 섬유 패션 테크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을 목표로 섬유 패션 산업 고도화를 위한 4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4대 전략과 예산은 미래 신산업과 연계한 기술 융합 소재 육성에 1,000억 원, 순환경제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 고도화에 1,100억 원, 융복합형 핵심 인재 양성에 500억 원, 파워풀 대구 글로벌 브랜드 구축과 비즈니스 활성화에 400억 원 등입니다. 산학연관 협의체인 르네상스 추진단을 구성해 신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지역 소재부품업체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 14곳을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합니다. 대구시는 사업 참여기관 역량에 맞춰 올해 말까지 예산 2억 4천만 원을 들여 전문가 상담과 기술 진단, 특허 분석, 기술 시험 평가, 기술 검증 등을 지원합니다. 참여 기업 간 교류를 위해 기술 세미나와 성과 공유회도 개최합니다. 신청 자격은 매출액 120억 원 이하 또는 고용인원 50인 미만인 로봇 소재 부품 기업입니다. 신청은 대구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보건소가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보건소 전문가가 온라인을 통해 이용자의 건강과 생활 습관을 분석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초 건강검사 3회와 대면 상담을 통해 건강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인별 관리 목표 설정 후 모바일 앱을 통해 걷기 유도, 올바른 식습관, 공동체 활동 등 24주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20세 이상 수성구민과 지역 직장인입니다. 대구 동구가 두두벗동 청년가요제 참가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대상은 39세 이하 개인이나 10명 이내 단체입니다. 최근 1개월 이내 보물 주제로 부른 가창 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두벗동은 두근두근 벚꽃 동구의 줄임말로 대구 동구에서 봄에 열리는 새로운 축제입니다. 대구교육청이 위탁교육기관 5곳에서 대안교육을 받을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기관별로 최대 15명씩 모두 6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으로 교육기관은 두비교실과 스콜라 동산, 꿈 모짜리, 복무 인디교육센터, 가정형 위센터 꿈꾸라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